투표까지만 하자. 그 다음엔 발의까지만 하자. 하다가 표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남은 시간은 72시간. 만 사흘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제적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됐지만 가결을 예상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다. 소위 견제군 줄 알았죠. 말하자면 선생님이 매 한두 차례 때리고 말 것을 퇴학시키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게 형평이 안 맞다고 보았기 때문에 72시간 동안 밀고 당기는 모습으로 가다가 어떤 이 경고 사격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각자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지의 어떤 호소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지.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이놈들아 이 정도 얘기할 줄 알았어요. 대통령의 그 1시간 반에 걸친 자기 변명과 이 야당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죠. 모두 그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대통령의 심경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그런 해명은 충분히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일문일답 과정에서는 전혀 이제 본질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갖고서 저는 이제 좀 말실수도 있었고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 대통령과 의회 권력의 극단적 충돌. 탄핵소추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3분의 2를 넘는 그 의석에 도취해서 약해 보이는 대통령을 자신들의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힘의 논리에 의한 오만함의 극치였거든요. 이런 그 오만함에 대해서 탄핵 역풍이라는 형태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은 몰락을 시켰고 한나라당의 구지도부는 지금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재기불능이지 않을까. 건국 이후 최초의 대통령 탄핵. 그 대충돌에서 우리 정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난 3월 4일 늦은 밤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지 하루 뒤 민주당 심야 긴급의원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지도부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분기점이었다.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밉지만은 밉다고 해서 대통령직에 내려올 정도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를 한 대 때렸는데 우리가 한 대 때린다든지 한 2대 때린다든지 이런 건 되지만은 우리가 가서 칼을 들이대고 칼을 찔렀다 하면은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내려지자마자 조순영 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총선에 올인하면서 관건선거가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해서는 안 되는 선거 중립을 어겼고 따라서 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듣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튿날 조순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탄핵 이후의 구체적 절차를 언급했다.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순영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 도서관에서 혼자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공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던 시점이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절망감. 또 하나는 잘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는 오판. 그 두 가지였죠.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직접적 계기는
여야 의석의 지각 변동 때문이었다.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야당 의석은 제적 3분의 1을 뛰어넘었다.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 세력으로의 재편, 대통령 탄핵은 이제 국회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우선 3분의 2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권력이라는 건 누구나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 써보고 싶은 유혹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다가 저는 제일 핵심적인 것은 노 대통령의 존재 자체, 또 노 대통령이 벌리는 계획이라는 정치적인 큰 물결 자체에 대한 강한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강한 두려움, 이것들이 이제 밑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국회의석 6분의 1의 여당이 출범한 이후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은 점점 대결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희들 이 여의도 정관에서는 장관 해임 정도는 이제 어떤 정책 공방이 아니고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 한 150번의 야당 지도부 의원들의 그 탄핵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정치 공세 수준에서 제기되던 대통령 탄핵. 조순영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우리 민주당은 탄핵발의도 복수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배신자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락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거부터 문제 보고 그리고 밖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니까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든 원인을 밖에다 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노무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조 대표의 탄핵 카드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제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을 직업입니다 할 만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했고,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내려지자마자 조 대표는 탄핵안 발의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국회가 탄핵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게 결론 아닙니까? 3월 5일 긴급 기자회견 직후 조순영 대표와 최병렬 대표는 탄핵 공조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일단 탄핵 소추를 결정한 이후에는 가결이 목표가 됩니다. 가결이 목표가 되고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그 가결을 시키자. 이렇게 4년간 계속 국정이 파행을 겪어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